수철 씨가 제 옷을 조심스럽게 벗기고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전해지면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경자 씨. 제 이름은 김경자. 올해 61살입니다.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영양사로 20년을 일하다가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남편을 3년 전에 하늘로 떠나보낸 후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함께 급식실에서 일을 했던 친구 금주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경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뭐 그냥 그렇게 지내지. 별일 없어. 금주가 제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얼굴 보니까 많이 적적해 보여.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어. 오늘 나랑 어디 갈래? 어디? 스크린 골프장. 스크린 골프장이라니요. 저는 골프를 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골프라고 하면 부유한 사람들만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금주는 남편과 가끔 골프를 친다고 했었지만 저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나도 골프 잘 못 쳐. 그냥 재미로 가는 거야. 운동도 되고 기분 전환도 되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골프라니 나도 할 수 있을까? 남들이 보면 우스워하지 않을까? 하지만 금주가 워낙 적극적으로 권해 결국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실내에 여러 개의 방이 있고 각 방마다 큰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골프장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흥미가 생겼습니다. 골프채를 잡고 공을 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옆방에는 혼자 연습하는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키가 170cm 정도 되어 보이고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넘긴 품위 있는 분이었습니다. 나이는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골프 실력이 상당해 보였습니다. 금주와 저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처음이라 공이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날아가거나 아예 헛치기도 하면서 어설픈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그 남자분이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너무 서툴게 하는 것을 보고 안쓰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요? 그분이 먼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럽고 신사적이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그분은 박수철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몇 년 전에 퇴직하셨다고 했습니다. 골프는 취미로 몇 년째 치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수철 씨가 제 뒤에 서서 골프 자세를 교정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남자분이 이렇게 가까이 와서 도와주시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깨는 이렇게 펴시고 허리는 살짝 굽히세요. 그렇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길이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였습니다. 수철 씨가 가르쳐 주시니 확실히 달랐습니다. 공이 조금 더 제대로 맞기 시작했습니다. 금주도 수철 씨에게 배우며 실력이 늘었습니다. 우리 셋은 함께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새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금주가 시계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벌써 이 시간이야? 우리 남편 오늘 일찍 들어온다고 했는데. 경자야, 미안한데 나 먼저 갈게. 금주가 급히 짐을 챙기며 수철 씨께 인사를 하더니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갑자기 수철 씨와 저만 남게 된 것입니다. 어색함이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괜찮으시면 조금 더 연습하시죠.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처음 만난 분께 이런 호의까지 받아도 될까 망설였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수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저는 혼자 살아요. 남편은 3년 전에 떠났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도 5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편해졌습니다. 같은 처지라는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시간도 늦었는데 간단히 저녁이나 드시고 가시죠. 수철 씨의 제안에 처음엔 사양했지만 사실 집에 가서 혼자 밥 먹는 것이 싫었습니다. 근처에 괜찮은 삼겹살집을 알고 있습니다.
혼자 먹으러 갈 수가 없어요. 절 위해서 같이 가주세요. 작은 골목에 있는 소박한 식당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아늑하고 정겨웠습니다. 자리에 앉아 삼겹살을 주문하고 소주 한 잔씩 기울이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영양사 일을 그만두고 나니 허전하네요. 매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은행을 그만두고 나서 그랬습니다. 특히 집에 혼자 있으면 그렇지요. 30년 동안 아이들 급식 준비를 하며 바쁘게 살았는데 갑자기 그런 일상이 사라지니 적응이 어렵네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루틴이 있었는데 요즘은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지네요. 술이 조금씩 들어가자 마음이 더욱 열렸습니다. 퇴직 후의 공허함, 혼자 사는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니 서로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런 기분을 느낀 지 정말 오래되었네요. 저도요.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경자 씨,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밤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망설여졌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외로웠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 앞에 서니 갑자기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괜찮은 걸까? 하지만 수철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경자 씨, 부담 갖지 마세요. 저도 정말 오랜만입니다. 수철 씨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작은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순을 넘긴 나이에 다시 찾아온 설렘. 그것은 젊었을 때와는 다른 깊이와 진실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현실감이 무겁게 밀려왔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설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떨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철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을 때 모든 망설임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분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촉이었습니다. 경자 씨, 괜찮으세요? 수철 씨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하고 있었나 봐요. 네, 괜찮아요. 너무 오랜만이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한 후로는 처음이에요. 수철 씨가 조심스럽게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자로서 잊고 있던 감정들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확인하듯 가까워졌습니다. 수철 씨의 입술이 제 입술에 살며시 닿았을 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수철 씨가 제 이름을 부르자 저도 모르게 그분을 더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전해지면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방 안은 은은한 조명에 쌓여 있었고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만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철 씨가 제 옷을 조심스럽게 벗길 때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분의 속삭임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듯 천천히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격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따뜻하고 진실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품이 따뜻했고 그분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이를 잊게 만드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경자 씨, 정말 행복합니다. 저도요. 이런 기분을 다시 느낄 줄 몰랐어요. 그분의 품에 안겨 있으니 세상 모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쌓였던 외로움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61와 67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젊은 날의 사랑보다 진실하고 절실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이 이렇게 깊고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사랑을 나눈 후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수철 씨의 팔에 머리를 기대고 있으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런 편안함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수철 씨가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함과 비슷한 그러면서도 다른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수철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5년 전 이혼 후 혼자 사는 이야기, 지방에 사는 아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는 서운함.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남편과의 추억들,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후의 슬픔과 외로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깊은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우리는 잠에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옆에서 함께 자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경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는데 오랜 친구인 복순이의 가족이었습니다. 경자 씨, 큰일 났어요. 복순이가 새벽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이었습니다. 복순이와는 정말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문자를 주고받았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네,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119가 왔을 때는 이미.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를 잃는다는 것이 이렇게 충격적일 줄 몰랐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수철 씨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텔 테이블에 있는 메모지에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수철 씨, 정말 감사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갑니다. 꼭 연락 주세요. 폰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베개 옆에 두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과 수철 씨와 제대로 인사도 못한 아쉬움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수철 씨가 메모를 보고 꼭 연락했으면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며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복순이의 가족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복순이의 남편, 아들, 딸 모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경자 씨,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복순이의 남편이 저를 보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복순이가 어떻게?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119를 불렀는데 병원 오는 길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고 했습니다. 어제까지도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는 멀쩡했는데. 복순아, 친구의 차가운 모습을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가 이렇게 갑자기 떠나다니. 장례 준비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복순이의 가족들과 함께 장례식장으로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빈소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으면서도 자꾸 수철 씨가 생각났습니다. 연락이 올까? 내가 남긴 메모를 봤을까? 하지만 친구를 잃은 슬픔이 더 컸습니다. 복순아, 너 왜 이렇게 갑자기 가버렸니? 할 얘기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수철 씨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봐도 부재 중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수철 씨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바쁠 수도 있고 메모를 늦게 발견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 그냥 하룻밤 관계로 생각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나이 든 여자에게 무슨 진심이 있겠습니까? 그날 밤은 그분에게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날 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감정을 느꼈고 누군가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기분을 맛보았습니다. 비록 하룻밤이었지만 제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혼자 아침을 먹고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혼자 잠자리에 드는 나날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수철 씨에 대한 기대도 점점 사그라들었습니다.
가끔 비슷한 체격의 남자분을 보면 뒤돌아보기도 했지만 항상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꿈 같은 일이었구나. 혼자 말하며 체념하려 했습니다. 61세의 나이에 무슨 로맨스를 기대했던 것일까 하면서요. 그래도 삶은 계속되는 것이니 예전처럼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산책하며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가끔 스크린 골프장 앞을 지나갈 때면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금주가 저를 데려간 그곳에서 수철 씨를 만났던 일, 처음으로 골프를 배우던 설렘, 그분의 신사적인 가르침. 하지만 다시 들어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혹시 수철 씨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날 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분에게는 별것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과일 코너에서 사과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과가 좋을지 망설이며 하나하나 만져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자 씨,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수철 씨였습니다. 정말 수철 씨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꿈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만 분명히 수철 씨였습니다. 3개월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넘기고 단정한 옷차림에 수철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경자 씨 맞으시지요? 수철 씨도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서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만남이었거든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많았는데 막상 만나니 무엇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까요? 수철 씨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저도 그분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3개월 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좋아요.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 그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경자 씨는요? 저도 별일 없이 지냈습니다. 서로 조심스럽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눈치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수철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날 왜 아무 말도 없이 가셨습니까? 정말 많이 찾았습니다. 스크린 골프장도 몇 번 갔고 직원들에게도 물어봤고. 네, 수철 씨가 저를 찾았다고요. 메모를 남겼는데 못 보셨나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메모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수철 씨가 더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베개 옆에 두었는데 연락처까지 적어서. 아, 그랬군요. 저는 경자 씨가 그냥 실망하고 가신 줄 알았습니다. 수철 씨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실망이요? 왜요? 그날 밤이 마음에 안 드셨나 하고. 수철 씨가 부끄러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하늘나라로 떠나버려서 장례식에 급하게 갔어요. 그때서야 오해가 풀렸습니다. 수철 씨도 저를 그리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친구분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가셨군요. 네, 복순이라고 40년 지기 친구였는데 새벽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메모를 남기고 급히 나갔어요. 저는 메모를 못 봤어요. 정리하다가 떨어졌나 봅니다. 경자 씨가 저에게 실망해서 가신 줄 알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로의 오해가 풀리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수철 씨도 저를 그리워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 기뻤습니다.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수철 씨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도요. 매일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연락처를 제대로 주고받읍시다. 절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수철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좋아요. 저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다시 주고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휴대폰에 저장하고 또 확인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내일 뵐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스크린 골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니까. 그 제안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철 씨도 그곳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다음 날 약속 시간보다 일찍 스크린 골프장에 갔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오는 곳이었는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날 금주가 저를 데려온 것, 수철 씨를 처음 만난 것, 모든 것이 어제 일 같았습니다. 수철 씨도 일찍 왔더군요. 저를 보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너무 기다려줘서요. 우리는 그날 골프를 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개월 동안 못한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수철 씨가 다시 제 자세를 교정해 주셨습니다. 3개월 전처럼 뒤에서 조심스럽게 도와줬는데 이번에는 더 떨렸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 때문일까요? 경자 씨, 수철 씨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네, 그날 밤 정말 좋았습니다.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말을 대낮에 듣게 될 줄이야. 골프를 마치고 식사를 했습니다. 3개월 전에 갔던 그 삼겹살집에 또 갔습니다. 우리는 소주를 마시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자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수철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부터 우리는 정식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경자 씨,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사귀는 사이라고 해도 될까요? 어느 날 수철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스크린 골프장에도 다시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함께하니 모든 것이 특별합니다. 61의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수철 씨와 함께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해진 머리카락, 젊었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지만 수철 씨는 저를 아름답다고 말해줍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경자 씨, 너무 예쁘세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면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가슴이 설렙니다. 여전히 여자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기적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혼자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음만 열고 있다면 운명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